조사의 첫머리엔 이런 말이 있다. 차령 이남과 공주강 밖은 산과 땅이 모두 배반하니 그곳 사람 또한 배반한다. 조정에 들어오면 별난을 꾀하고 임금이 행차하는 길을 막아 난을 일으키니 아무리 훌륭하더라도 벼슬을 주지 말라. 바로 태조 왕건이 남겼다는 후뇨 10조다. 과연 차령이남 공주강 바깥 지역, 다시 말해 호남 지역은 정말로 배반의 땅이었을까? 고려 태조 왕건이 죽기 한 달 전에 그의 후왕들을 위해서 남겼다는 10가지의 훈계, 후뇨 10조. 조금 전에 들으신 것이 그 후뇨 10조 가운데의 8번째 조항인데요. 좀 그 내용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듣기에도 지역차별적인 그런 내용입니다. 이 삼국을 통일한 태조 왕건은 이 각 지방의 세력을 통합하기 위해서 그들을 우대하고 회유하는 정책을 폈습니다. 또 그들과의 확실한 연대를 위해서 혼인관계를 맺는 등 이 지역 화합의 노력을 평생에 걸쳐서 해온 그런 인물입니다. 그런 그가 이렇게 지역 갈등을 조장하는 내용을 과연 유훈으로 남긴 걸까요? 자, 이 문제의 8조항 외에 이 태조 왕건은 후뇨 10조에 어떤 내용을 남겼을까요?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후뇨 10조의 1조와 2조항입니다. 이 불교에 관한 것인데요. 절의 소유권을 놓고 싸우지 말고 절은 함부로 짓지 말라는 것이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아들이 불초하다면 형제에게 그 왕위를 계승하라는 것이 3조입니다. 또 이 거란의 풍습은 배우지 말라는 것이 4조항입니다. 그리고 서경, 지금의 평양을 말하는 것이죠. 이 평양에서는 100일 이상 머물면서 연등회와 팔관에는 반드시 하라는 것이 5조와 6조의 내용입니다. 또 임금은 백성의 신망을 얻도록 하라는 것이 7조항입니다. 자, 이 문제의 8조항인데요. 이 차령 이남, 공주강 외의 지역은 배역의 형세이므로, 그러니까 후백제 지역, 즉 호남 지역 출신에게는 벼슬을 주지 말라는 것이 그 내용입니다. 또 강하고 악한 나라인 이 거란을 경계하라는 것이 9조입니다. 마지막으로 학문에 힘쓰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후뇨 10조는 이 불교와 풍수 그리고 반거란주의가 주 내용을 이루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후뇨 10조의 내용을 쭉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이 8조항에만 문제가 되는 지역차별적인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지역차별의 원천적인 근거로 이 후뇨 10조가 거론돼 왔는데 오늘 우리는 이 왕건의 생각과는 달리 이 후뇨 10조는 조작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문제를 제기해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후뇨 10조에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의문점들이 발견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 이 8조항에 차령 이남 공주강 외에는 배역의 땅이라고 지목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그럼 먼저 이 배역의 땅으로 지목되고 있는 차령 이남 공주강 외에는 구체적으로 어느 곳을 가리키는지 그곳을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안에서 공주로 가다 보면 제법 숨가쁜 고개가 하나 나온다. 이곳이 차령고개, 지금의 일본 국도다. 차령고개는 옛부터 서울과 호남을 이어주는 중요한 통로로 이용돼 왔다. 이 차령고개를 넘어서면 공주 땅에 들어선다. 고개를 지나자마자 보이는 널따란 강이 바로 공주강, 지금의 금강인 것이다.
차령 이남과 공주강 밖은 따라서 옛날 백제 땅이 시작되는 경계인 것이다. 좀 일부분이 잘못된 부분들도 있지만 대충은 경산대에서 지리학을 강의하는 성동환 박사. 그는 풍수지리를 연구하는 소장학자다. 공주고 저희들이 지금 있는데 여기입니다. 예. 여기고 그러니까 차량이라 그러면 저쪽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 저쪽 넘어서 제법 멀죠. 여기서는. 성 박사는 후뇨 10주에서 말하는 배역지의 범위가 호남 지역이라고 구체적으로 지목된 때는 조선시대라고 본다. 백두대간이고 고려 시대 때는 구체적으로 어떤 지역이다 하는 것들이 나와 있지 않고요. 조선 시대 이후로 해서 공주강 이남하면 호남 지역을 지목하는 것으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들 이후로 해서 현재에도 공주강 이남하면 호남 지역을 지목하는 걸로 되었죠. 이익의 성호 사설에 보면 이를 증명하는 기록이 있다. 고려 때 이미 호남의 강은 배역의 형세라 하였다. 그곳 사람 또한 그와 같으니 사대부가 의탁할 곳이 못 된다라고 했다. 조선 후기에 이런 생각이 정설로 받아들여졌음을 이중환의 택리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전라도는 원래 백제의 땅으로 땅과 물이 모두 배역한다. 이후 고려시대엔 이곳 사람들은 등용되는 경우가 드물었다. 도대체 풍수지리로 볼 때 땅과 물이 배역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산이 일단은 나를 중심으로 해서 다정하게 감싸한 뜻이 포근하게 이렇게 오면 그거는 배역하는 지세가 아니고 반대로 나를 향해서 등지고 있다든지 달아나 버리다든지 아니면 나를 향해서 치듯이 들어오면 산이나 물길은 다 배역 지세라고 이야기합니다. 풍수에서 좋은 지세란 바라보는 쪽으로 산이 동그랗게 감싸 안은 듯한 모양이 되는 것을 말한다. 물길의 경우엔 바라보는 쪽으로 감싸듯이 흐르는 것을 순행이라고 하며 좋은 물길로 본다. 반대로 풍수적으로 나쁜 지세는 물이 바라보는 쪽을 등지고 돌아서듯 흐르거나 산줄기와 물줄기가 바라보는 쪽을 향해 치듯이 달려오는 듯한 모양을 배역이라고 한다. 후뇨 10주에서 지목한 금강은 어떻게 배역한다는 것일까? 북쪽으로 흐르던 강물이 공주 부근에서 돌아서며 개경을 향해 활시위를 당기는 모양을 이룬다. 이것이 바로 배역의 핵심, 반공수라고 하는 지세다. 그렇다면 고려시대의 반공수는 여기 금강밖에 없는 걸까? 전주 우석대 교양학부에서 풍수와 지리를 강의하고 있는 김두규 교수. 김 교수는 금강 지역 말고도